네, 여러분, 현대물리 전 시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특상대론의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거냐면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해서 어, 정지해 있는 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시계의 시간이 늦게 간다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상대 운동을 하는 시간이 늦게 간다라는 말이 이제 저번 시간에 결론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기차 플랫폼에 서 있고 그다음에 기차가 지나가고 그 기차 안에 있는 시간하고 내 플랫폼에 있는 시간을 두 개를 비교했다고 해갖고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차가 이쪽으로 움직이든 이쪽으로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또는 이쪽 사람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 쪽으로 오든 간에 상대 운동만 시작하게 되면 항상 이 식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이쪽으로 가갖고 이렇게 미러 리프렉션 했기 때문에 마치 옆으로만 움직이는 데만 성립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미러 리프렉션 같은 시계가 있었지만 여기에 그냥 사람이 타 있거나 바이오클락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시계가 늦게 가는 거, 1초 인터벌이 길어져서 시계가 늦게 간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타임 다일레이션을 가지고 시간 지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의 재미난 결론이 바로 이제 도플러 효과입니다. 빛의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는 일단은 음원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운드에서 그 사운드가 전달될 때 그 음원의 속도나 또는 관찰자 속도에 따라서 원래 주파수보다 다른 주파수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C는 스피드 오브 라이트이 아니라 여기 스피드 오브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하고 음원이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에 주파수가 높아지는, 여기 보면은 웨이브프론트가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고 주파수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거꾸로 음원이 멀어질 때는 업적으로부터 웨이브렌스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클래시컬 도플러 효과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재미난 게 음원의 속도하고 뭐죠? 그 옵저버의 속도가 따로따로 이렇게 어떤 도플러 시프트에 대한 익스프레션으로 표현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상대론이에요, 상대론. 그러니까 얘는 절대 외질이 있고 외질로부터 음원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또 외질로부터 업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이런 절대 외질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제 상대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 업저버하고 음원의 속도가 아니라 그냥 렐러티브 벨러시티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따로 외질이 없는 상대 운동을 하는데 뭐 운동을 하고 거기서 빛이 전달됐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주파수가 이동하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걸 도플러 이펙트 오브 포 라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빛의 도플러 효과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또는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또 이쪽으로 움직일 경우에 또는 거꾸로 이 태양의 광원이 움직일 경우에 그 두 개가 상속도가 존재하겠죠. 그럴 경우에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파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트랜스버스 도플러 이펙트하고 그다음에 롱디터널 도플러 이펙트로 나누게 됩니다. 트랜스버스라는 건 뭐냐면 음원이라고 하는 게 광원입니다. 광원이 있고 광원에 이쪽 수직한 방향으로 광원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태양에서 빛이 온다고 하면 그거에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해서 트랜스버스라고 하고 횡방향, 그리고 롱기튜디널 방향은 광원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멀어지거나 리스팅하거나 이렇게 어프로칭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번 요 슬라이드에서는 트랜스버스 효과를 보고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롱기튜디널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버스 도플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건 뭐냐면 옵저버가 느끼는 소스의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옵저버가 상대 운동하는 옵저버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소스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빛 쏜다고 합시다. 빨간색을 샀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느껴지게 됩니다. 네?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빛이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광원이 여기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은 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지만 내가 광원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두 개의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현상도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상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있다고 하고 빛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네, 기차가 일어나는데 미리 어때요? 아까 저번에 배운 거랑 똑같게 되겠지. 한번 볼까? 자, 요 경우랑 아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얘를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연이 일어납니다. 타임 다이렉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광원이 갖고 있는 주파수는 소스 주파수는 타임 다이렉션, 원래 주파수라는 것은 주기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이 역수 취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태양 방향에 빛이 태양 방향 이쪽으로 빛이 온다고 할 때 이쪽으로 수직한 방향 움직일 경우에는 원래 주파수보다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경우에 이게 작은 값이지만 1보다 작은 값이지만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전체 값이 작아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을 할까요? 노란색이라고 합시다. 노란색으로 갔다가 쓰면은 내가 이쪽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길어지고 주파수 짧아진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광원의 빛이 오고 빛의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고 이제는 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그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롱디튜디널 도플러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자, 롱디튜디널 도플러 효과는 두 가지 나누죠. 뭐냐면 광원으로부터 이제 옵저버가 도망갈 경우하고 광원은 방향으로 이제 옵저버가 이동할 경우 서로 다른 무빙 디렉션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 요거 리시딩 하는 경우 광원으로부터 도망가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광원으로부터 옵저버가 도망간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보는 거 뭐냐면 옵저버 입장에서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옵저버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옵저버 입장에서는 얘가 속도 V로 옵저버가 도망간다는 얘기는 옵저버 입장에서는 광원이 거꾸로 이렇게 V로 도망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빛이 처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 t가 지나면 얼마만큼 많은 빛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 웨이브를 잡고 나오게 되면 이만큼 길이만큼 나오게 돼요. 속도 곱하기 시간만큼의 어떤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만큼의 파형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옵저버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만큼이다. 이 순간에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만큼 또 움직이게 돼요. 시간 t 동안 옵저버 시간 소스의 속도 v로 움직이니까 vt만큼 이렇게 이동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파형이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스가 이쪽 이동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로프를 갖고 쭉 준다, 이쪽 방향으로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내가 뒤로 가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됐어요? 로프가 이렇게 조금 더 큰 웨이브랭스를 갖고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오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얘 역시 이제 속도가 빛의 속도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C로 이제 옵저버한테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오메트리컬하게 보게 되면 T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시간입니다. 내가 본 시간은 소스가 움직이는 거하고 소스가 쏜 그런 두 개의 파장을 다 더한 거하고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C의 라디 T는 요거 더하기 요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이걸 다 양변을 다 C로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다음 식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식인데, 자 여기 보면 이 T는 뭘까요? T는 뭐냐면 나로부터 상대 운동을 하는 소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지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는 그냥 T가 아니라 시간 지연 T예요. 그 T를 양변으로 묶어 놓읍시다. 그래갖고 하게 되면 이게 이런 형태의 T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1 플러스 V 오버 C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 식은 요거의 스퀘어 형태로 쓸 수 있고, 그죠? 루트니까. 근데 얘는
a-x 스퀘어니까 a 플러스 b, a-b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파수는 뭐냐면 시간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분의 1로 해갖고 다음에 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광원이 있고 광원으로부터 도망가는 속도를 이제 여기서 플러스 v로 놓은 겁니다. 도망가는 속도로 이렇게 갔을 때는 이렇게 주파수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늘어나요? 아니면 감소를 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값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주파수가 감소를 하게 돼요. 네, 진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쏘아준 웨이브랭스가 짧은 녀석을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됐잖아요. 그죠? 웨이브랭스가 길어졌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보면 주파수가 짧아지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닝한 경우에는 주파수가 원래 주파수보다 이제 감소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프로칭 할 경우에 요거 이제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멀어지는 방향이 플러스로 왔으니까 여기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다음과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멀어지거나 가깝거나 보면은 이렇게 V라는 싱글로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왜 재밌을까요? 아까 우리 클래시컬 도플러 효과는 음원의 속도하고 업저버의 속도가 다 같이 중요하게 됐는데 지금은 절대 매질이나 관성기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상대 속도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좀 쉽게 돼요. 여기 상대 속도가 증가하는 걸 플러스로 넣는 겁니다. 어프로칭 할 경우에 플러스로 넣고 리시딩 할 경우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맞는 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만약에 어프로칭 한 경우 V가 증가하는 경우 이 값은 위에 값은 증가하고 밑에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어프로칭 한 경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는 경우 상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파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는 주파수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너럴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그냥 수식적으로 합쳐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두 물체가 서로 가까워질 때, 생각 속도를 가지고 가까워질 때는 주파수가 올라가고 멀어질 때는 주파수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가시광선을 볼 경우는 뭐냐면 두 개의 거리가 업저버하고 광원하고 이제 서로 멀어질 경우에 얘가 가든 상관없습니다. 멀어질 경우에는 가시광이 많이 적색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파장이 긴 쪽으로 주파수가 짧아지니까. 그리고 가까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파장이 짧아지고 주파수가 증가한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색 형태로 가시광을 볼 경우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시광을 볼 경우 이게 광원이 도망갈 경우에 빨간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 그래갖고 레드 시프트 적색편이라고 하고, 광원이 가까이 올 경우에는 파란색 쪽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블루 시프트 청색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재밌냐면 요걸 우리가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Expanding Universe.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론 배우지 않았지만 일반 상대론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이제 우주 방정식으로 이제 확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걸 많이 확장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나게 되는, 이제 아인슈타인은 사실 이상한 결론을 냈긴 했지만 그때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가 확장한다는 결론을 아인슈타인 이케이션으로서 끌어내요. 정말 확장할까라는 걸 굉장히 좀 의문을 들었는데요. 실은 거꾸로 어떤 관측 결과를 가지고 우주 방정식을 아인슈타인이 만든 확장하지 않은 우주에서 확장하는 우주로 바꿔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결과냐면 이 바로 도플러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코스믹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라고 우주가 저 끝에서 방사하는 빛을 이제 지구에서 측정한 겁니다. 근데 측정해 봤더니 어떤 빛이 나왔냐면 이렇게 레드 시프트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가 막 도망갈 경우에 나오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있는 녀석들이 더 레드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걸 이렇게 했거든요. 가까운 갤럭시는 레드 시프트가 조금 일어나는데, 레드 방향으로 조금. 근데 멀리 있는 갤럭시는 훨씬 더 레드 쪽으로 시프트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멀리 있을수록 점점 더 빨리 이제 뒤로 도망간다라는, 팽창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우주가 팽창하는데
팽창합니다. 가까운 곳 천천히 팽창하고 뒤에 있는 거 굉장히 빨리 팽창을 해요. 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우주의 거리에 따라서 뭐 지구로부터 거리라고 합시다. 팽창한 속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허블 법칙이라고 해요.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할까 한번 줘볼까요? 자 봅시다. 킬로미터 퍼 세컨드에 10의 4승이네. 그러면 얼마지? 10의 8 곱하기 10의 7승 미터 퍼 세컨드예요. 어때요? 빠른 겁니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 3배, 4배 정도 되면 실은 거의 빛의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4분의 1 속도로 우주가 아주 굉장히 빨리 팽창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참 재밌죠? 응?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도플러 효과고,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이제 트윈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트윈 패러독스 역시 이제 시간 지연, 타임 다일레이션으로부터 온 아주 재미난 어떤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마 특수상대로는 처음에 실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개강캔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그냥 사고 실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라는 게 사람이 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상대론 배울 때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사고가 무궁무진하게 생기기 때문에 재밌어요. 아마 사고가 좀 있거나 좀 눈치가 빠른 친구는 금방 눈치챘을 텐데 상대론에 다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한번 봅시다.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플랫폼에 내가 서 있고 A라는 사람 서 있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합시다. 자, 어떤 시계가 또 느리게 합니까? 예, 내가 보기에는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미러 리플렉션하면서 얘가 느리게 가요. 이런 1초가 B의 1초가 더 긴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론입니다. A 입장에서 봤는데 만약에 B가 여기 타서 여기서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 시계는 이렇게 있지만 얘 시계가 거꾸로, 플랫폼에 있는 시계가 거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 입장에서는 A 시계가 더 느리게 갑니다. A의 1초가 더 길어요. 신기하죠? 자, 얘가 보기에는 얘가 늦게 가는데 얘가 보기엔 또 얘가 늦게 간다고 하네. 이거 누가 맞아요? 자, 여러분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응? 이거는 상대론이 나오자마자 과학자들이 바로 제기했던 문제예요. 이거 뭐야 하면서 모든 게 상대적이라면서, 근데 사실은 하나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맞냐? 둘 다 맞다고 했습니다. 둘 다 맞다고. 얘도 맞고 얘도 맞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요 하고 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트윈 패러독스예요. 트윈 패러독스. 이게 똑같은 쌍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책에서는 이란스 쌍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란성 쌍둥이 똑같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 명이 우주여행을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30년 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우주여행을 떠날 때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얘가 시계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지구에 있는 사람의 시계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얘가 늦게 가니까 얘는 안 늦는 것처럼 보이고, 우주선 탄 사람은 얘가 시간이 늦게 가니까 서로 얘가 안 늦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제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누가 맞습니까?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돌아왔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둘 다 맞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자, 누가 맞는 거죠? 과학자들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거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시간 지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특수상대론이라는 것에서 특수상대론이 적용 가능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특수상대론에 적용 가능한 좌표계는 뭐냐면, 특수상대론 항상 성립하는데 언제 성립하냐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 아닌 곳에서 특성대론을 아예 적용시키면 안 돼. 근데 둘 다 이제 여기 있든 간에 여기다 둘 다 특성대론을 적용시킨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맞아, 얘입니다. 지구에 있었던 쌍둥이가, 얘는 이제 여행하지 않은 쌍둥이가 관성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얘만 특성대론에 대해서 적용시킨 것을 적용시킬 수 있고 그 결과가 이제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보기에는 특성대로 적용되니까 이 녀석이 왔다가 다시 만났을 경우에 나는 계속 관성계로 있었으니까 특성대로 적용에 따라서 예시기가 늦게 가는 것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하지 않는 쌍둥이 주장이 옳게 돼요. 하지만 여행한 쌍둥이 봅시다. 여행한 쌍둥이는 갔다가 언젠가 다시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관성계지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석을 언젠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비관성입니다. 얘는 특성대론이 성립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행하지 않는 지구에 있는 쌍둥이 말대로 여행하지 않는 쌍둥이가 나이가 많고 여행하는 녀석들은 이렇게 돌아오는 녀석들은 나이가 적은 효과가 됩니다. 시기가 늦게 가니까. 그래서 트윈 패러독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패러독스가 아니라 실은 특성대론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긋는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특성대론은 언제 적용시킬 수 있다? Only if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만 적용이 가능해요. 관성계로만 적용하다 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구에 있고 얘가 휙 하고 돌아왔어. 그럼 누가 늙는다는 거예요? 누가 덜 늙는다는 겁니까? 예. 돌아갔고 이렇게 가속받아갖고 온 녀석이 덜 늙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돼요? 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랩에 가만히 있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늙어. 많이 돌아다녀야지 덜 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재미난 결과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가속받는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트윈 패러독스에 의하면 덜 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받는 프레임에서는 특성대론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성대론에서 적용시킨 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속받은 프레임이 시간이 늦게 간 결론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가속받는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는 시간이 늦게 가요.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가속하는 효과하고 중력 효과를 나중에 구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등가의 원리라고 해서. 그래서 가속받는 효과는 시간 늦게 가게 하는데 중력과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역시 중력 있을 때도 시간이 늦게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일반 상대론을 확장하는 어떤 키가 돼요. 아인슈타인이 탕산론을 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들이 굉장히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근데 피해가는 어떤 대답을 해주니까 이런 트윈 패러독스 다시 또 아인슈타인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지적인 대화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너의 논리가 이런 허점이 있으니까 더 보완해 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역시 아인슈타인이 제대로 보완했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일반 상대론까지 확장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고 서로 자기 이론을 서로한테 보여주지 않고 그냥 꼭꼭 숨겨놨으면은 이렇게 특성대로 끝났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통해 갖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일반 상대론까지 확장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디스커션하는 일. 혹자가 자기의 이론에 대해서 막 어떻게 보면 크리티시즘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서로 이제 좋은 일을 하자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마치 특성대론에서 일반 상대론을 확장했던 것처럼 이런 크리티시즘을 가지고 친구의 연구를 보거나 서로 코멘트를 주는 거 나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